업체별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견적과 심사에만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시는 고객님들 많으신데, 사실은 업체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알게 되시면 좀 더 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업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업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장기 렌트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장기 렌트 리스라고 치면 무슨 땡땡 렌트카, 땡땡 리스사 쭉 뜨겠죠. 그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석 렌터카, 전설 이과장 렌트카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롯데렌트카,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삼성카드처럼 이 장기 렌트라는 상품 자체를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을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 영상에는 업체라고 한번 호칭을 해보겠습니다. 업계 구조를 살펴보면 업체가 있겠고요. 여기서 렌트 상품을 만들면 업체와 계약을 한 에이전시, 저 같은 사람이죠.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딜러가 고객님들께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님들께서 이쪽 구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이 업체, 캐피탈이나 카드사, 롯데렌트카 이런 데랑 계약한 줄 모르시고 경석 렌트카 이런 데랑 계약을 하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객님들은 이런 데랑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렌트라는 상품을 최초로 만드는 금융사나 전업사와 계약을 하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장기 렌트 업체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고요. 두 번째는 전업사입니다. 금융사든 전업사든 차를 가져와서 고객한테 렌트를 주고 렌트료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이런 수익 구조는 똑같지만 편의상 이해하기 쉬우셔야 되니까 제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가 아주캐피탈, 현대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캐피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오리카드,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DCB캐피탈, 농협캐피탈 등등 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한 13개 정도가 있고, 전업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시는 신차장, 롯데렌트카, 그 다음에 SK렌트카, 그 다음에 아는 사람만 아는 아마존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한 12곳에서 한 13군데 정도 있고요. 전업사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트 업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금융사와 전업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구분했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금융사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부터 보면 첫 번째, 렌트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 출고가 빠르다. 세 번째, 선구매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렌트료가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네시스 G80이라는 차를 한 대를 놓고 견적을 쭉 내보면 가장 저렴한 데랑 가장 비싼 데랑 렌트료 차이가 10만원 이상 납니다. 10만원 이상. 그런데 대부분은 이 금융사의 상품이 렌트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고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 출고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차를 발주를 넣고 완성될 때까지 이 기간이 빠르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조사별, 차량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하는 출고라는 거는 차량이 렌트 회사의 집화장으로 들어와서 고객한테 인도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캐피탈들은 차가 오늘 들어오면 빠르면 내일 인도가 가능하고 늦어도 그 다음날 인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썬팅이랑 블랙박스랑 번호판 등록이 다 된 상태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이 비교적 적어서 출고가 빠르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선구매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금융사가 12개, 13개 정도가 있는데 각각 캐피탈 또는 카드사에서 제각기 선구매 물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재고가 귀한 차는 G80, GV80, 팰리세이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급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 두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단점은 심사 강도가 높은 곳이 있다는 건데요. 캐피탈, 물론 금융사 중에서도 신용등급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소득, 재직 증빙 없이 면허증만으로 무보증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곳들은 이제 심사를 보시려면은 소득 서류, 재직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렇게 저신용이신 분들은 진행이 안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펀딩 시 신용조회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차 기다리는 동안 신용이 떨어지면 심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트는 처음에 심사를 볼 때 신용조회를 한 번 합니다. 최초 1회죠. 1회차. 그리고 차량이 완성돼서 캐피탈에서 제조사 쪽으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기 직전에 고객님이 신용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총 2번 하는데 발주 넣고 차량이 완성되는 데까지 기간이 짧은 차량들은 큰 상관이 없지만 기간이 3주, 4주, 2달 이렇게 걸리는 차량을 진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는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서 무보증 승인이 났어요. 처음 심사 볼 때. 4주 뒤에 펀딩할 때는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보증으로 승인 났던 결과가 보증금 20%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심사가 났는데 나중에는 아예 부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점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업사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전업사는 롯데렌트카, SK렌트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점, 심사가 쉽다. 그 다음에 펀딩 시 추가적인 신용조회가 없다. 인데 심사가 쉬운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 8등급이신 분들도 전부 다 승인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법인, 매출이 전혀 없는 신규 사업자이신 분들도 당연히 계약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펀딩 시 추가적인 신용조회가 없다는 건데 롯데렌트카랑 SK렌트카 같은 전업사들은 심사 볼 때만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4주가 걸리던 8주가 걸리던 12주가 걸리던 펀딩할 때 신용조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 볼 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신용등급이 좀 내려갈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미리 대비해서 전업사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단점도 좀 극명한데요. 가장 큰 단점이 렌트료가 좀 비쌉니다. 이게 사실 모든 차종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괄호치고 일반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 일반적으로는 SK나 롯데가 캐피탈보다는 렌트료가 일반적으로는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점은 출고가 금융사보다 하루 내지 3일 정도 더 걸린다. 그리고 출고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그 렌트 회사 집화장으로 들어와서 고객한테 인도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캐피탈이나 카드사들은 차가 오늘 들어오면 정말 늦어도 모레는 인도가 되는데 요 전업사들은 차가 오늘 들어오면 빨라야 3, 4일 뒤에 인도가 됩니다. 빨라야. 고객이 아무리 클레임을 치고 막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그런 그 행정 절차가 있다라고 얘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입고부터 출고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랑 전업사 두 가지로 업체를 나눠서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좋다. 장단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냐? 궁금하시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장단점이 내가 렌트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잘 모르시는 예비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렌트 회사를 고르는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승인이 나는 업체들 중에서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이 최우선순위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장기 렌트는 업체별로, 금융사별로 차종이 같아도, 계약 조건 같아도 렌트료 차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행 가능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렌트료가 저렴한 곳이 우선순위 1순위고요. 다만 렌트 회사별로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이 견적만 가지고는 덥석 계약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렴한 곳 두세 군데를 뽑아서 장단점과 약관을 알려달라, 분석해달라라고
딜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약관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주행거리가 있고요. 나는 주행거리를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5만이 최대다. 주행거리가 있고요. 자차 면책금이 10만 원인 데가 있고 30만 원인 데가 있을 거고요. 사고 감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물 한도가 최대 3억인 곳이 있고 2억인 곳도 있을 거고요. 추가 운전자 지정이 가능한 곳이 있고 추가 운전자 지정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렌트료가 가장 저렴한 데를 베이스로 해서 이 안에서 장단점이랑 약관을 분석해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로 계약을 해야 되냐?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심사, 견적, 약관 이 세 가지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신용 등급이 좋고 소득 재직이 안정적이신 분들만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업계가 워낙 딜러들의 진입 문턱이 낮고 상담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허위 견적을 받으시는 적도 많고 그 다음에 약관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업체별 장단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렌트에 관한 기본적인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보시고 합리적인 계약, 좋은 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